요때 보시면 99년 당시에 41억에 낙찰 받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3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이 50억이니까 네. 이미 돈이 다 회수가 돼버렸고 네. 그 다음에 월세만 6,200입니다. 네. 그래서 네. 월세를 1년 연세로 하면 30억이 넘게 받는다. 네, 이미 1년에 30억. 끝이에요. 네. 근데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집값이 비싼 데는 어디냐면 강남입니다. 근데 땅값이 비싼 데는 어디냐면 명동이에요. 명동. 명동.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집값이 비싼 데는 입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상업용 입지가 있어요. 네. 여기는 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매, 그다음에 중심 업무 시설 있죠. 네. 무슨 기업 본사라든지 이런 데, 사무실, 이런 데가 상업 입지고, 그다음에 뭐 공장, 창고 이런 데는 공업 입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네. 주택들이 들어서기 좋은 곳, 혹은 이 주택들이 좋은 곳이 이제 주거 입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집값이 비싼 데는 주거 입지가 좋은 곳이고 땅값이 비싼 데는 상업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땅이 가장 좋고 그다음 상가주택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다음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아파트가 있는 땅이 한 세 번째, 그다음 원룸 빌라가 들어가는 게 네 번째, 그다음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게 한 다섯 번째, 공장 창고가 들어가는 게 한 6등급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어디게 찾는지 이렇게 보면 결국엔 땅값이라는 거는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거든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거를 받쳐주는 배후 인구 혹은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유동인구가 많으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고 네. 뭔가 볼거리나 먹거리 이런 게 많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배후인구가 많으려면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또 많이 들어와야 돼요. 네. 아파트가 인구 밀집도 대비 토지 면적 대비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뭐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도로가 뚫리거나 철도가 뚫리거나 교통이 좋아지거나 아파트가 들어오면 땅값이 오른다. 그래서 요거 활용 가치별로 제가 등급을 나눠 놨고요. 자, 공식을 구하는 거는 부동산 시세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땅값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 공식은 뭐냐면 월세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 수익률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그 동네에는 보통 상가가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제가 5%를 잡았는데 명동에는 5% 수익률 나오는 게 잘 없을 겁니다. 뭐 2, 3, 4% 정도 사이, 이 정도 나올 건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5%를 잡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보증금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자 여기 월세만 2억 6천이 나옵니다. 월 맞죠? 네, 월세만 2억 6천이 나와요. 네. 이게 2016년 당시 요때 16년이고 요게 아마 12년에 12년? 재계약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23년이면 10년 이후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더 비싸다고 보면 돼요. 그러네. 더블만 올랐어도 이거 곱하기 2일 거예요. 이미 회수됐네요, 주씨는. 네. 2012년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월세만 보증금 50억에 월세만 2억 6천인데 요때 보시면 99년 당시에 41억에 낙찰 받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3년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이 50억이니까 네. 이미 돈이 다 회수가 돼버렸고 네. 그 다음에 월세만 6,200입니다. 네. 그래서 월세를 1년 연세로 하면 30억이 넘게 받는다. 네, 이미 1년에 30억. 끝이에요. 네. 근데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2억 6,250 곱하기 12개월 하면 31억 5천만 원이 나오죠. 네. 이게 연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5%를 나눠요. 그러면 630억입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다? 680억이다. 자,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내가 680억 주고 사면 보증금을 50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630억이 내 실제 투자금이죠. 예. 여기서 대출은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네. 대출까지 더하면 이 공식이 안 맞아요. 대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치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30억을 내가 건물을 사면 실제 투자금이죠. 네. 그러면 5% 수익률이니까 1년에 31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 나누기 12를 하면 1년에 2억 6,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예. 거예요. 1년 연세만. 엄청나죠? 네,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이제 땅값을 구하는 공식은 월세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세가 나오고 네. 연세에서 나누기 요구 수익률. 네. 이 동네에 이제 평균 임대료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2%다. 그러면 이게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억이 넘을 거예요. 와. 네. 2.5%만 해도 1260억이 될 그렇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5%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도 680억이 나온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680억 나누기 토지 면적. 토지 면적. 네. 51.21평. 그러면 평당 13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서울의 가장 비싼 땅 얼마예요 하면 평당 10억이 넘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상징성이 더 붙어버리는 거예요. 광고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처 리퍼블릭에서도 여기를 임대료를 이만큼 주고 쓰는 이유가 광고 효과가 커서인 것도 이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이렇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16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또 10년이 더 흘렀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16년 당시니까 이제는 더 한 6년, 3년, 한 7년 정도 네. 흘렀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게 제가 네. 지금 자료 준비하면서 668억인가 나오는데 네. 거의 똑같네요, 진짜. 그렇죠. 네, 정말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더 비싸요. 더 비싸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억 해도 됩니다. 네, 와. 그러면 평당 한 30억이 30억 넘겠죠. 정도 되죠. 근데 와. 이 땅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들고 있으면 자 광고 효과도 있고 이 땅은 일단 꾸준히 꾸준하죠. 지가가 올라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가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뭐 앞으로도 1등이다. 그렇죠. 뺏긴다 하더라도 얘가 꼴등까지 내려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10등 아니죠. 밖으로 한순간에 내려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유지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다시 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요런 데는 제일 좋은 동네는 이미 코로나 때 조금 힘들었지만, 예. 가장 먼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불경기 때도 강하다. 그 다음에 공실률도 낮고, 낮죠. 예. 그 다음에 관광객이 증가할 때 또 어떻게 계속 오르는 계속 거죠. 늘어나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표시해놨네요. 매입가보다 비싼 보증금. 그다음에 1년 임대료만 31억 5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2년 재계약 당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 땅만이 아니라 네. 뭐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요런 짧게 잡아도 6, 7, 8가지 효과가 네. 더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죠. 네. 그럼 예. 이런 거는 계속 상속이죠. 계속 상속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집안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수를 이거 실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자, 이게 뭐냐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저라면, 요거 있죠, 요 지역. 예. 이거를 부동산 디스크로 들어가서, 어떤 건지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붙여넣기. 그 다음 명동타워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실거래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 실거래가는 의미가 없고, 요거 5억이 산 거 있죠. 저는 이거 잘 샀다고 봐요. 이게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그만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싸게 산 보거든요. 거네요. 예. 그리고 이 라인 따라 그대로 걸어가는 이런 거 있죠. 6억. 네, 6억. 와, 저는 너무 이런 거는 좋다고 보죠. 평당 6억. 음. 예. 이게 코로나 때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네요. 네. 코로나 때니까 이래 나온 거지. 아니면 힘들어요. 이쪽 라인은 10억대던데. 예, 10억대예요.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예, 10억대. 저도 이거는 실거래가인 거고 네, 네. 10억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 저는 임장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10억대 나와요. 10억대 나오고. 근데 10억도 저는 그 가치 대비는 괜찮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건물 토지를 보면요. 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어요. 개인으로 돼 있네요. 이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세금. 세금. 예. 세금이 너무 아쉽다. 이 소유권 변동 일자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주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거예요. 네.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거는. 저는 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네. 느껴집니다. 네. 셔리님이 이제 채팅상 올려줬는데 0.5가 아니라 0.05. 0.05. 그러면 630억이 나오겠죠. 네. 이제 5%니까 곱하기 100 나누기 100 하면. 네. 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재밌는 사례지만 네.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죠. 그렇죠. 다음번에는 현대자동차. 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강장군님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거 강의에. 네, 오늘 강의에 요것도 넣어놨고, 현대자동차도 넣어놨고. 이거는 그냥 제가 예전에 사실 강의 때나 유튜브로서 좀 알려드렸던 거고, 네. 자, 이번에 우리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건데, 오늘 저녁 강장군님 강의가 있거든요. 네. 강장군님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용인시 임장이 있어요. 사이버 임장.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장군님이랑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고, 이거를 라이브 방송으로 틀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장감을 바로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사후 분석도 해드릴 겁니다. 분석 해드려야죠. 네. 근데 이 두 개를 다 듣는데 얼마다? 3만 원이에요. 3만 원. 네. 네, 너무 쌉니다. 굉장히 싸죠. 네. 네. 지금 용인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늘 저녁 있는 강장군인 강의랑 용인 임장을 네.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